1년 첫 해에 1,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네. 그 다음에 1,5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2023년 말까지 2,500? 아니요, 2023년 작년에는 네. 3,800만 원 정도? 아. 예, 왜냐면 제가 2023년 4월에 희망퇴직을 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유튜브 지금 현금별의 부자노트라는 미국 주식 ETF 그 중심의 정보를 전달드리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3편, 4편 올리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래도 현업으로 미국 주식 ETF 배당 소득을 기반으로 은퇴를 한 투자자다 보니까 투자자 기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고 좀 빠르게 전달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 이외에 또 어떤 요즘에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근로소득.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 받았던 월급,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육박하거나 버금가거나 아니면 넘어설 수 있어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준비를 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근간이 됐던 건 이제 배당 소득이고요. 배당 소득이 한 월 400만 원 정도, 그리고 임대 소득. 제가 지금은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서울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월세금이 한 80만 원 정도. 그래서 이런 배당 소득과 임대 소득이 약 한 48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저는 콘텐츠 소득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이런 유튜브나 글 쓰고 이런 원고료를 받는 금액이 한 달에 한 100여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퇴를 준비할 때 이 정도 이제 금액에서 한 580만 원 정도, 요 정도 금액으로 이제 직장 다닐 때 받던 세후 월급 정도를 이제 은퇴를 준비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이런 여러 케이블 TV나 이런 방송 출연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화센터 강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의 활동들을 병행하게 되면서 지금은 강의 활동으로만 거의 직장 다닐 때 받는 금액만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엔잡러죠, 계시는데. 엔잡러. 네, 엔잡러. 네. 요즘 대대가 또 엔잡러더라고요. 네. 다만 좀 직장 다닐 때랑 틀린 점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직장 다닐 때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여유롭고 좀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의나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전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있을 때처럼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완수해야 되고 또 기간 내에 임무나 이런 미션들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압박감 같은 것들은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퇴직을 하신 지 한 1년 조금 안 되셨는데 9개월 정도 아까 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퇴사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된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 제가 만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점도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은퇴만 준비했던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바빴고 일정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해봤던 것들 좀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1년 살이라든지 한 달 살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들 해보고 싶었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또 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해외를 좀 많이 가서 혼자서 많이 돌아다니고 싶기도 했고 해서 사실 제가 지난 은퇴 준비하면서 2년 동안 받았던 그 콘텐츠 소득, 제 재능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원고료하고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를 모아서 한 2천만 원을 좀 넘게 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푼도 안 쓰고 유튜브 소득과 콘텐츠 원고료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그걸로 이제 해외여행을 다녔고 가족하고도 가고 친구들하고도 가고 해서 퇴사하고 한 9개월 동안 한 16번, 17번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진짜 퇴직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로 사표를 딱 던지는 이 순간이 행동으로 옮기는 게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월급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끊기고 나서 나는 어떤 소득으로 이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될까. 이게 가장 큰
고민, 의사결정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네. 힘든 부분이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금액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 뭐 은퇴를 준비하게 된 과정과 배경부터 이렇게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8년, 19년 요때 그 회사에서 근무를 이제 하다 보니까 팀장으로서 이제 주역 부서, 핵심 부서 팀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컸었어요. 뭐 잘해야겠다는 왜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미션이나 역할을 받으면 잘 해내야겠다, 완수를 해야겠다, 뭐 좋은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좀 번아웃도 오기도 하고, 뭐 가벼운 뭐 직장인들이 많이 겪는 그런 공황장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와서 사실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밤에 잠을 못 자고 뭐 굉장히 계속 만성 피로가 이어지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인가? 라는 어떤 의문점?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런 현타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친한 친구랑 같이 한번 해외를 좀 쉬려고 갔다 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언젠가는 뭐 직장이라는 곳은 떠나야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좀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아서 나만의 좀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서 조금 이제 큰 돈은 못 벌겠지만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 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 책을 한 15권에서 20권 정도 구매를 해서 다양한 분야 뭐 일단 부동산, 상가주택, 뭐 임대소득, 상가투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때 1인 법인 책도 있었고 뭐 미국 주식에 관련된 거나 선물옵션 되게 다양한 분야의 재테크 책들을 읽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미국 주식 배당 소득이라는 배당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미국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됐고 그때 제가 이제 은퇴 준비를 하면서 내가 가진 자산들을 점검해보는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 채널이나 이제 제가 나온 영상들 많이 보시면 제가 절대 자산이 뭐 정말 많아서 은퇴를 한 은퇴자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한 20년 정도 하신 분들이 만들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은퇴한 은퇴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를 개인회계라고 하거든요. 회계에는 기업 회계나 뭐 예를 들면 재무회계, 세무회계 뭐 이런 분야들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개인도 규모만 다를 뿐이지 뭐 수천억, 수조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나 뭐 수백만 원의 뭐 월급이나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개인이나 결국은 회계의 기준들은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은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아 성찰 어떻게 보면 부끄럽거든요. 왜냐면 자산을 점검한다는 자체가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재무상태표를 이제 만들어 보면서 제 개인의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자산을 형성을 하지 못했나라는 어떤 부끄러움도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은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도 있었고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개인에게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이 있는데 이런 좀 비유동자산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동자산화 시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자산을 시켜서 이걸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제가 가진 자산에서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주 배당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미국 배당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가진 자산 대비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적합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판단. 네. 그러면 미국 배당주 투자를 시작한 지는 그럼 몇 년 되신 거죠? 2020년 1월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앞에 내용들이 2020년 1월에 이제 책을 15권, 20권을 사서 읽었던 게 2020년 1월이었고요. 그해 3월에 이제 바로 이제 배당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워낙 미국 주식 이제 많이 하시고 이제 국내 증권 증권사 앱들도 이제 해외 증권과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해외 증권과 국내 주식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MTS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기도 한데 그때만 해도 해외 주식 투자가 뭐 지금처럼 활발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도 처음에 어떤 앱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달러로 환전하고, 이게 달러를 사야 되는 건가, 은행 가서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완전 초보처럼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부딪혀 가면서 그렇게 했던 게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2020년 3월이면 지금 한 4년 정도, 4년 조금 안 되셨는데, 그때 시작 처음 하실 때 얼마 정도 갖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 30만 원 가지고 했죠. 아, 30만 원? 네. 왜냐면 제가 전혀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경험 삼아 한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뭐 그때는 뭐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는 그냥 경험해보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경험해보자라는 측면에서 30만 원 정도 월급에서 이제 월급 받고 좀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증권 계좌에 넣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달러로 환전을 했죠. 예, 지금은 이제 원화 투자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산 종목이 이제 미국의 통신기업 AT&T였습니다. 그래서 AT&T를 사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배당이 정말 들어오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AT&T 주식을 샀고, 그 다음 달에 이제 계좌에 어떻게 배당이 들어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살짝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를 하려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한 500만 원, 뭐 600만 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처음에 그리고 이제 계속 종목을 사서 불려 나가야 되니까. 근데 3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면 뭐 지금 그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빼는 거는 네. 크게 어렵지 않은 접근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네. 30만 원을 가지고 몇억 원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은 네. 전혀 아니고, 저는 네. 이제 수익률이 큰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 저도 이제 국내 주식은 뭐 미국 주식만 처음이었지, 국내 주식은 뭐 10년 이상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행운도 따라줘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에 대한 그런 욕심보다는 배당주 자체라는 게 이제 배당 수익률, 배당금을 이제 뭐 매월 또는 이제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안정적인 현금 인컴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경험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서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소액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나 이제 환차익, 환차손 이런 어떤 환율도 굉장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학습을 해볼 겸 처음에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첫 배당금을 4월달에 받았는데 계좌에 이렇게 딱 꽂히는 순간 뭔가 짜릿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30만 원은 뭔가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의미가 좀 더 컸네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개월 정도 연습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네, 그래서 그때 AT&T 배당금을 4월에 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경험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제대로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어차피 은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뭐 직장인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은퇴를 준비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자금의 원천, 투자금의 원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이나 어떤 뭐 집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투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빚을 좀 만드는 건 싫었고,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들고 있던 적금, 그 다음에 청약저축, 그 다음에 종신보험,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것까지 모두 다 해약을 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시드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연금이나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우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당장 뭐 직장인들이 어디서 돈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래의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들을 지금 현재로 끌고 와서 지금의 당장의 인컴을 만드는 게 뭐 까르페디엠이라고 하나요? 지금 현재를 즐겨라. 지금 인생을 즐기고 조금 더 제가 젊었을 때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2023년도에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서 배당을
배당금을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그래서 2020년 3월에 처음에 30만 원을 시작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1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투자금을 좀 늘렸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020년 9월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월인가 11월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앞두고 9월 달에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이나 보험들을 다 예약하고 한 1억 원 정도 가까운 종잣돈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투자를 했고 그해 이제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에 불복하면서 조금 약간 미국 주식 시장 자체가 안 좋았죠.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했는데 그래도 배당주들은 뭐 계속 매월 인컴들을 주기 때문에 시장이 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견뎌보자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전세 끼고 있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이제 매도를 하고 2021년 1월부터 3억 원 정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배당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1월부터 예. 1월부터는 3억의 종잣돈을 갖고 네네. 시작을 하셨구나. 네. 근데 어쨌든 소형 아파트나 네. 아니면 뭐 적금 해약 뭐 이런 게 되게 큰 결심,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절실했죠.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 조금 더 늦기 전에 좀 새로운 일, 저만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집중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400만 원 정도의 그런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제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뭐 한 1,200만 원은 벌 수 있겠다. 또 만약에 뭐 잘 안 되면 다시 또 어렵지만 또 뭐 무슨 어떤 일이든 뭐 주어진 대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 뭐 육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신체는 건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 좀 가벼운 생각 너무 또 몰입하고 또 힘들게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가벼운 머리를 좀 비우고 좀 가볍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21년 1월에 3억을 갖고 시작을 해서 네. 올해 23년에 1년치를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봤을 때 한 21년 1월이니까 22, 23, 한 2년 정도 네네. 지나고 나서 작년 말 1년 동안 시드머니는 얼마가 됐고 또 배당금을 얼마큼 받으셨나요? 네. 제가 3억 원으로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했어요. 또 미국의 그 배당 황제주나 배당킹 종목들,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ETF를 공부하게 돼서 조금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배당률도 좀 2, 3%대로 낮고 그 다음에 그 분기 배당이다 보니까 한 번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ETF들 같은 경우는 배당률도 보통 3, 4%대에서 많게는 10%까지 주는 종목들도 많고 또 월배당이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현금 흐름이 목마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2021년 1월 달부터는 이제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 같은 개별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좀 ETF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옮기게 됐고 2021년, 2022년 2년 동안 받은 배당금은 약 2,500만 원 정도 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500만 원을 매월 받는 배당금을 이제 어떤 ETF 한 종목을 사 모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왜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배당금을 생활비로 인출하진 않잖아요. 그때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월 받는 배당금을 가지고 이제 어떤 ETF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종목을 계속 모아서 그 종목을 2년 동안 1,000주를 모았어요. 1년 첫 해에 1,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네. 그 다음에 1,5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2023년 말까지 2,500? 아니요, 2023년 작년에는 네. 3,800만 원 정도? 예, 왜냐면 제가 2023년 4월에 희망퇴직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퇴직금하고 위로금을 받은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2023년 5월부터는 투자금이 이제 5억에서 6억 원 정도로 좀 늘어났죠. 예, 점핑을 했죠. 왜냐면 예, 퇴직금과 이제 위로금을 가지고 이제 더 금액을 투자금을 늘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 퇴직금하고 위로금을 다 네. 이 미국 주식 배당주 투자에 넣고 이제 계속 투자를 하셔서 네. 2023년만 배당금만 3,800만 원을 네. 받으신 거고 그럼 네. 누적으로는
거의 한 7,300만 원 정도? 7,300만 원? 네네. 아, 누적으로? 네. 오, 그러면 2023년만 놓고 보면 올해 1월까지 받은 것까지 합쳐서 7,300만 원 정도. 아, 24년 1월까지 네네네. 7,300만 원이고, 그러니까 2023년만 딱 놓고 보면, 그러니까 1년의 기간에 어느 정도 내가 월급만큼, 그래도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네. 매달 어느 정도 버는지를 좀 보려면, 가늠하려면, 네. 그러면 3,800만 원이면은 약 한 달에 한 300만 원? 근데 이제 제가 4월 달까지는 이제 기존에 3억 원으로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네네네. 배당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은퇴하고 이제 퇴직금 받고 5월, 6월부터는 조금 더 투자금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종목 투자에 대한 배당금도 늘어서 지금 보면은 한 월 평균 45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의 배당 소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연습 삼아서 처음 했던 게 2020년 1월인데. 네네. 약한. 2020년 3월. 3월. 네네. 네, 3월부터 했는데. 네. 약 한 4년 조금 안 된 기간 동안. 네. 어쨌든 그래도 내가 매달 어느 정도. 네. 300만 원, 400만 원 좀 넘게. 네.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이기도 하고. 사실 뭐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이런 것들로 3,400만 원을 만들려면 거의 뭐 20억 가까운 자금.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상가 투자 수익률이 뭐 5, 6%, 6%, 7% 높아도 뭐 5% 안 되는 경우도 요즘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아파트 수익률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은 3, 4%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투자로 이런 5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에는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또 20억을 사실 순수 20억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다 또 과도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경우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또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실질 가치까지, 실물자산 가치까지 만약에 하락하는 경우가 동반이 된다면, 사실 자산이 많지 않은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부동산 상승기에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제외한, 실거주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미국 배당 투자가 저한테는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소형 아파트도 투자를 해본 경험이 네.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 경험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은퇴를 대비해야 하는 이런 나이가 되신 분들은, 그걸 또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네, 황금별님은 어쨌든 부동산 쪽보다는 미국 배당주 투자가 맞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은퇴를 준비할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에게서 너 자산을 알라. 그러니까 내 자산을 제일 먼저 점검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산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좋은 부동산, 좋은 입지의 부동산이나 또 실물 뭐 상가나 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목 좋은데 역세권이나 이런 좋은 상가들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런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은퇴를 하셔도 충분히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자산 형성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진 자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황금성, 이제 언제든지, 왜냐면 어떤 우리 가족의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경제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좀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 쉽게 돈을 뺄 수 있는 이제 그런 황금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주식 투자, 배당주 투자를 선택을 하게 됐죠. 주식 투자가 되게 위험하다,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성장주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10분의 1 토막이 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10배 이상 상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사실 배당주들이나 배당 ETF들 같은 경우는 뭐 종목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안정적인 종목들은 그렇게 수익률의 편차가 매우 심하진 않기 때문에 뭐 부동산 투자만큼 조금 안정성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당주 투자를 언제 시작을 했고, 또 얼마의 시드머니를 갖고 지금 현재 배당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는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어느 종목에 구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또 세금과 또 관련돼 있잖아요.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이런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